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한방구강내과 클리닉 우소영 원장입니다. 저희 구강내과 클리닉에서는 혀와 입 안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혓바닥이 갈라지고 아픈 균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설이라는 거는 혀가 갈라지고 아픈 병인데요. 혓바닥이 점점 갈라지고 아프고요. 혀가 따끔따끔거리고 우리하고 또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김치도 못 드시고 국도 못 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픈 부위는 처음에는 혀끝이나 혀 가장자리로 시작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혀 전체가 아프시게 되시고요. 또 혀와 연결된 부분, 입안, 입천장, 목구멍까지 아픈 부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병을 균열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균열설이 악화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균열설, 혀 갈라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걸 일단 이게 1단계인데요. 처음에는 혀에 갈라짐은 생겼지만 혀가 아프거나 뭐 혀에 건조감이 느껴진다든지 미각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혀에 불편한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환자분들이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환자분도 혀가 갈라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프지는 않으셨었대요. 근데 최근에 시험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난 다음부터 혀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계신 분들, 혀가 갈라져 있긴 하지만 아프진 않고 불편한 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혀가 멀쩡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혀에 증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단계는요. 혀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픈 거는 아니고 뜨거운 거나 매운 것, 짠 것 등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만 혀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혀도 아프다 말다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럴 때 요럴 때 치료하시면 좀 좋은데 이럴 때는 심하지 않고 또 혀가 아프기도 하지만 저절로 또 괜찮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2단계 정도가 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가 아픈 것이 1개월 아니다 하면은 아직 그래도 병이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또 영양도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시고 그런 방법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단계까지 넘어온 문제인데요. 혀가 갈라지고 또 혀 갈라짐이 급속도로 또 악화되고 심해지고 혀에 통증이 생기고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혀에 건조감이 생기고 등 이 혀 불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이미 3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접어드시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잘 없고요. 반드시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3단계 이런 상태가 돼서 뭐 1, 2년 만에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이 혀 갈라진 균열설을 앓다가 오시기 때문에 병기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좀 치료 기간이 좀 넉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백태가 좀 얼룩덜룩하게 있으시잖아요. 자, 백태가 있으시지만 이렇게 얼룩덜룩 있으신 거 이거를 지도혀라고 합니다. 지도상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도혀가 나타나면 몸에 면역력이 많이 나빠지고 계시다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이 얼룩덜룩한 백태마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백태가 점점점 사라지고 또 혀의 표면이 반들반들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혀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아프고 맨밥을 먹어도 혀가 아프시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해지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아까 분보다 비교해 봤을 때 백태가 많이 사라지셨죠? 백태가 사라지면서 이 혀 표면이 반들반들해지는 그런 이제 그 위축성 설염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3단계여도 백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더욱 심해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논바닥 가뭄이 들듯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으시고 혀 표면이 반들반들해지셨고요. 이런 거를 한방에서는 경면설이라고 하고요. 위축성 설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 겉표면이 굉장히 마르게 되세요. 그래서 입의 건조감 입이 말라도 그냥 마르는 게 아니고요. 막 혀가 막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자다가 입이 말라서 깨서 물을 드시고 주무셔야 될 만큼 그래서 밤에 자꾸 깨니까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니까 혀가 더 아파지시고 이런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시면 최소 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진액을 보충하는 치료 그리고 이 열을 이게 남아 있는 열을 빼내주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대전 강남한 의원 블로그를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이렉트 카톡 전용 번호도 있습니다. 010-4618 빨리치료로 이게 상담을 주시면 되시고요. 상담을 주실 때 혀를 잘 찍은 사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이, 성별, 그리고 여기 증상, 그리고 드시고 계신 약, 궁금하신 점 이런 거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